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12월에 이제 거래가 시작됐고요. 벌써 연말입니다. 자, 12월은 시장이 어떨까 많이 걱정하시고 궁금하신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2월은 그냥 넉넉지 않은 시장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뭐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조정을 줄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매크로 변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 그다음에 CPI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 가이던스, 그다음에 내년의 경제 전망, 뭐 여러 가지들이 불확실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2월 첫 거래일하고 어제 거래일, 2일 거래일 동안 뭐 특히 금요일장에는 시장이 우리나라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개인들이 들어오면 물량을 다 외국인과 기관에 넘기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뭐 12월에도 조정의 구간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주고, 지금 2,500선 박스권 상단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우리가 많이 수익이 난 종목들은 현금화 전략, 그 다음에 그만큼 종목을 줄이는 심플화해야 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이 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이 변동성을 즐기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특히 우리 계좌 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포트 관리가 어떻게 하느냐, 얼만큼 심플하게 정리가 들어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시장 그다지 나쁠 거, 좋을 거 하나도 없는 시장이 12월의 모습을 보여진다 이렇게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산타랠리가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쪽보다는 조금 더 그 지수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잘 참고하신 분들은 종목을 좀 줄이고 현금화는 어느 정도 하는 것도 계속 유지해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의 스탠스는 개인들과 기관, 특히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 그 물량을 던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심이고 배터리 쪽도 아직 서 있는데요. 이게 이제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금요일날 좀 세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리사이클, 그동안 못 올라간 업종에 반등이 많이 들어왔어요. 오프닝 관련주, 특히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철강, 그 다음에 금융주, 은행주, 그 다음에 증권주들이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낙폭을 많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 건 뭐냐, 이제 업사이클, 다운사이클에 대한 업사이클에 대한 진행이 되고 있다. 시장은 순환배가 돌고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트로 볼 때는 승자 포트폴리오 올라와 있는 업종보다는 떨어져서 업사이클에 대한 업종, 특히 리오프닝 관련주를 좀 주의 있게 보고, OTT라든지 엔터 이쪽은 실적 반들이 받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중소형주 쪽은 반도체 소부장, 자율주행차, 수소차, 그다음 배터리 이쪽이 중소형주 쪽으로 우리가 12월에는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12월하고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제약바이오 섹터도 잘 봐야 된다. 제약바이오 섹터를 볼 때는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으로 우리가 컨택을 하면 내년 1분기까지는 수익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업종 선택,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되는 시장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강세장이 아니고 약세장이다라는 쪽을 보고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들 종목들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1부는 제가 하고요. 2부는 문현진 멘토가 합니다. 오늘 1부를 끝나고 저는 대구에서 오늘 오프라인 강의회가 있으니까요. 영남 일부에서 2시에 진행을 하니까 많은 시간이 되신 분들은 오프라인에서 같이 소통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상담할 테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3772-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수산중공업이요. 수산중공업사였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3,200원에 3%.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네. 어떤 이유? 네네. 제가 생각한 게 맞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생각하셨던 게 어떤 건데요?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이제 언젠가는 끝이 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길게 가더라도 네. 지금 조금 덜 올랐을 때 네. 한옥 그냥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으로 샀는데 네.
문제는 얘가 좀 스몰캡이어서 네. 그게 몇 달을 끌고 가도 될지 1년을 끌고 가도 될지 네. 그게 좀 궁금하고요. 네. 다른 거 이제 재건주를 보니까 네옴시티 때문에 네. 이게 다 너무 올라가 버려가지고 네. 이제 그래도 그중에서 스몰캡이지만 네. 실적이 조금 괜찮고 그런 것 같아서 얘를 선택을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보초병 세워놓은 건데요. 아, 보초 세우셨어요? 네. 네. 잘 세웠어요. 예, 아, 진짜요? 예,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재건의 이슈보다는 이 건설 장비, 건설 기계 쪽으로 11월 달에 수익률이 되게 좋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뭐 글로벌 경제, 특히 건설 경기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건설 기계 장비 쪽은 되게 좋았어요. 뭐 두산 인프라코아, 바케, 뭐 현대 뭐 이런 쪽으로 뭐 시세를 많이 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전기차가 활성화되면서 광산들의 그 채굴량들이 되게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 기계 장비 쪽이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막 한 세게 시세를 냈는데 우리 시청자님 얘기했듯이 이 스몰캡이에요. 이 종목은 스몰캡. 이 스몰캡이 뭐냐면 조그만 기업 중에 사람이 많이 알려지지 않고 실적이 받쳐주는 거. 그다음 업황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거. 이 조건들이 맞아떨어지면 이게 스몰캡 종목이라서 이 템베거라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스몰캡에서 그러니까 막 시세가 되게 많이 내는 그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관점으로 본다면 이 수산중공업은 잘 선택을 하셨어요. 잘 선택하셨어요. 이게 이제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모멘텀 투자라고 하거든요. 이게 모멘텀이 뭐냐, 실적이 좋냐, 뭐 이런 건 백그라운드고, 수급이 좋냐, 아니면 재료가 좋냐라고 했을 때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봐도 나쁘진 않으니까 4,500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 1차 목표가는 4,500원까지 끌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비중을 좀 늘려도 될 것 같은데. 아, 네, 그래서 좀 네. 멘토님 의견을 들어보고서 조금 더 이제 눌림목에서 더 매수를 할까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눌림목인지 조정인지 아세요? 두 개가 있거든. 조정과 있고 눌림목이 있어요. 조정이라는 거는 밑으로 하락 추세를 만들어서 내려오는 거고, 조정이라는 거는 다시 꺾어서 올라가는, 잠깐 쉬어가는 구간을 조정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눌림목이라고요, 눌림목. 근데 조정과, 이걸 왜 눌림목이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혹시? 지금 상승 추세에 있으면서 네.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네, 맞아요. 그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에 있고 눌렀을 때 거래가 있잖아요. 시세는 좀 빠졌는데 거래가 어때요? 죽었죠, 이렇게. 네. 그건 눌림목이라 그래. 살짝 눌렀다가 다시 거래만 들어오면 위쪽으로 확 올라가요. 그게 껍데기라 그래요. 이게 기술적 패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올라갈 확률이 많으니 있으니 그냥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사느냐가 키워드잖아요. 네. 예, 거래가 완전 말랐을 때, 거래가 말랐다는 거는 거래가 최소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와 그 최소로 거래가 죽었을 때 그때 사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때가 포인트 그러면, 잡고, 예. 네, 아까 말씀해주신 4,500원 선도 보지만 네. 언제 끝날 때까지 기다려봐도 괜찮을까요?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이 종목은. 아, 네. 이 종목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건설기계 쪽이고 스몰캡 쪽이고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특히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실적 베이스가 잡아주지 않아요. 근데 이 종목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모멘텀이 되게 많아요. 내년에도 건설기계 장비 쪽은 잘 봐야 돼요. 건설 업적은 안 좋아도 기계 쪽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진성 TC도 신고가로 가고 있고 그래서 예, 준산업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의 업종이고 다시 이제 조정이 끝났어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끝났고 이 자리는 원형 바닥의 자리예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끌고 가는 거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좀 아까 얘기했던 자리가 눌림목이 온다? 그럼 좀 더 사서 끌고 가는 전략 드릴게요. 네, 꼭 감사합니다. 성공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어느 종류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일진 머티리얼. 일진 멀티리얼 사셨어요? 예. 매수가구 비중은요? 66,700원에 30%.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네. 2차 전지? 예. 2차 전지 쪽 때문에 살 거 이게 2차 전지도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져요. 뭐 2차 전지라고 해서 다 2차 전지가 아니고 2차 전지에서 시세가 가장 많이 냈던 게 양극재예요. 양극재, 음극재,
전액, 네, 분리막 네, 이렇게 네. 네 개로 2차 전지라 그래요. 근데 이쪽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 소재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극재 쪽에 시세를 가장 많이 났고 그 나머지 뭐 음극재라든지 뭐 전액, 분리막 이쪽은 시세를 많이 안 났거든요. 근데 이 다음 네, 사이클은 이런 일진 머티리얼 쪽이나 이 소재하고 그러니까 이 전해역 쪽이나 분리막 쪽 이쪽이 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을 좀 잘 보는 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조정이 많이 줬기 때문에 이런 네. 이 일진 멀티리얼 같은 종목들은 지금 사놓고 우리가 끌고 가는 건 되게 좋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제 조정이라 그래요. 조정이 네. 끝자리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기니까 좀 더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예, 끌고 가는 괜찮은데. 네. 이게 사실 내가 뭐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매도할 때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떤 게 힘들죠? 어디쯤에 네. 어디쯤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매도. 예. 이 매도라는 건 이제 처음 하시면 어디가 매도가 자리가 되냐면 예. 이게 매도 자리를 정확히 찝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근데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라운드 피겨값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가총액이라든지 또한 그 매물이라든지 저항이라든지 되게 많이 있어요, 매도를. 근데 그 매도가 정확히 찍어서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면 떨어질 거, 여기까지 올라가면 떨어져요, 여기서 팔아야 됩니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냥 기본적인 통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8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 매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가격을 볼 때 요 자리에서 떨어지고 요 자리에서 떨어지고 요 자리에서 떨어지고 요 자리에 떨어지는 가격이 8만 원이에요. 네. 요 자리가 되면 떨어져요. 주가 떨어지고 여기가 떨어지고 그러면 이 자리가 오면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 오면 팔겠다라고 하면 가격이 싸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들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매물대 매도예요. 매물대하고 라운드 픽이요. 그러니까 요까지는 들고 있어도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매도 자리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 원익 IPS요. 네, 원익 IPS 하셨어요? 네. 28,300원에 20% 샀어요. 예. 이게 이제 멘토님하고 공부방에서 공부할 때 반도체 소부장이 좋다고 그래서 샀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얼마 전에 어제 그젠가는 확 오르더니 또 확 내려가가지고 또 네. 수익이 좀 나더니 또 내려가가지고 마이너스 조금 돼 있는데요. 네네네. 이거를 그냥 들고 가도 되는지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 건지 네. 이게 그날 좀 겁이 났어요. 겁이 어저께. 나셨어요. 금요일날 네, 시장이 예. 막 빠지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예. 그러니까 이걸 막 들고 가야 돼, 팔아야 되지, 막 맨날 이렇게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렇게 100원짜리를 50원에 샀어요. 근데 이게 예. 50원이 100원짜리 50원에 샀는 50원에 떨어졌어. 그럼 두 가지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50원이니까 아니 시장 상황이 더 안 좋고 더 떨어질 거야라는 분이 한 분이 계시고 아니야. 여기서는 반값에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분들이 또 계실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전자와 후자가 있어요. 떨어질 때 아니 지금 사면 안 돼. 아니 50% 빠졌기 때문에 사면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그럼 이렇게 보면 50%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시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가격은 싸니까 지금 사놓으면 수익이 날 수 있겠다. 아파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현 시점에 내가 샀을 때 손해가 볼 수 있는 구간이냐 아니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이렇게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종목은 최고 많이 빠졌을 때가 얼마냐면 여기 2만 원이에요. 그죠? 2만 원, 2020년에도 2만 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10월달에 2만 원. 근데 2만 원은 뭐예요? 여기가 저점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 저점이 되면 이 자리에서 올라오고 여기도 또 2만 원. 여기가 오면 역사적 저점이 구간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만 원이고 가장 많이 올라왔을 때 6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은 3만 원 언저리에 있어. 2만 8천 원 이렇게 있죠? 그럼 중간값이네 딱. 그렇지. 예, 그렇죠. 이게 봐요. 6만 원하고 2만 원하고 3만 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50% 정도 빠졌으면 가격 메리트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자리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가격을 보는 거죠. 가격 이론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최고로 올라갔을 때 내 집값이 6만 원이었었어. 최고 올라간 게 5만 9천 원이야. 그래서 최고 떨어질 때 2만 원이야. 그럼 지금 2만 8천 원이야. 지금 사도 손해는 없을 거다라고 역사적으로 가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안 좋을 때 2만 원 갔다가 좋을 때는
5만 원, 6만 원까지 갔어. 예. 5만 9천 원까지 갔어. 예. 지금 2만 8천 원이야. 야, 그러면 사도 되겠구나. 왜? 그동안에 이 가격이 되면 싸다고 사람이 들어왔구나. 업황 회복이 될 수 있겠어. 라고 보고 예. 두 번째는 실적을 보는 거예요. 실적이 예. 나쁘지 않아요. 그 실적이 나쁘대. 시장이 안 좋아. 실적이 좋아요? 실적 좋아요. 예. 예. 반도체 예. 소부장 쪽은 이 다운 예. 사이클 앞으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쪽이나 우리가 또 봐야 될 건 2차 전지나 자동차는 이게 우리 세계의 업종이라 그래요. 트렌드 업종이에요, 우리나라가. 예. 우리나라를 먹고 살게 만드는 그 트렌드 업종이 예. 세 개예요.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중에 이제 예. 반도체 소부장 쪽은 그동안 그 다운 사이클이었었어요. 그 업황에 대한 예. 부분, 뭐 경기 침체에 예.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늘어있기 때문에 재고들이 많이 쌓여서 반도체 소부장 쪽이 힘을 못 받는데 이게 업황의 예. 순환매라고 그래요. 이제 이게 내년에는 예. 업사이클에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되게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겁먹을 필요 없고 그냥 끌고 가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맞았어요. 싸게 살 수 있는 위치고 또 밀린다 하더라도 예. 2만 원, 예. 2만 3천 원, 2만 4천 원 반등이 들어오니 이 자리는 우리가 발바닥에서 못 사기니까 발목에다 사서 무릎에서 팔면 되겠구나. 이 생각하면 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요. 네네. 저기 차트 보니까 4만 원대까지 들고 가면 될까요? 그 꼭지가 쏙 튀어 올라오는데 거기가 4만 원인데 잘 아시는데? 거기까지 들고 가도 돼요? 저는 들고 가죠. 왜 그러면 이제 자연 반등이라 거기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가격이 아, 싸다고 하면 예, 뿡 하고 올라오는 게 중간값이에요. 25% 반등이라고 예. 그러거든요. 거기다 보면 예, 그러니까 이게 리바운딩이라 그래. 탁 떨어졌을 때 팡 튀어 오르는 가격이 예, 뭐 예. 25에서 25%에서 25% 정도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3만 예, 5천, 예. 4만 원은 팔면 돼요. 예. 그렇게 대응하면 돼요. 감사- 겁먹지 말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우리 금융 지주고요. 네. 14,500원에 30% 있어요. 아, 그랬구나. 이거 사진 찍고 좀 되셨나 봐요. 네. 금융주들이 최근에 좀 좋은데, 그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네네. 네. 이게 연말 되면 배당이 있다고 해서 세요, 예. 우리 금융주 배당이 세요. 7, 8%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금융주가 배당을 많이 줘요. 네. 그래서 그때 가면 배당을 받아야 되는 건지 네. 매수가 근처에 오면 그냥 팔아야 되는 건지 네. 그게 궁금해요. 그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저는 원래 네. 배당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배당 받으러 들어갔다가 손해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 결론적으로 볼 때 배당 보는 분들, 배당주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오래 보는 분들이세요. 그냥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배당주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이제 배당을 볼 때는 시장 상황을 보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뭐, 강세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시장이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금융주가 7, 8% 배당이 되게 높을 거예요. 여기가 되게 많이 주거든요. 우리 금융주가. 그럼 보면 그 배당 수익이 지금 현재 시장 수익보다 더 좋아요. 그렇죠? 네. 왜 그러면 시장이 어려우니, 그죠? 그러면 저 같으면 이 시장이 어려울 때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 이게 강세장에서 막 종목이 막 움직이는 시장이었다면 팔고 그쪽으로 하면 좋은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 받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6일인가요? 26일 그 전까지 갖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갖고 와요. 그 다음에 금융업종이 업사이클이에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금융주 관련주, 증권주 관련주, 그 다음 보험 관련주는 업사이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끌고 갈 것 같아요. 저는요. 굳이 팔지 말고 14,000원 온다고 팔지 말고 그냥 배당 받아가지고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좀 그래도 줘요. 그러면 내 본전 와서 팔다가 25일, 26일 날 사시면 되죠. 그러면 네. 계속 가지고 간다면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까요? 저는 15,000원. 15,000원. 네. 네. 금융세타가 나쁘지 않아요. 은행하고 금융 쪽으로 매기가 좀 붙어 있어요. 지금 보면 뭐 KB금융, 신한주주, 하나금융주주, 뭐 기업은행 이런 것들은 다 신고가 좀 언저리까지 왔어요. 기업은행도
보셨겠지만 많이 올랐어요. 보셨어요 혹시요? 네. 네. 은행주 관련주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여기 쫙 올라와 있죠. 예, 시장 영향을 안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뭐 내년 1분기까지는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업종 자체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돈들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 쪽은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이 맞고 저라면 들고 갈 거예요. 팔지 않고. 굳이 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보 사가지고 그냥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배당도 받고 올라갈 확률도 많이 있으니 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명신산업 명신산업에. 예. 17,300원에 60%요. 이거 최근에 사셨어요? 예. 바닥 잡으려고요? 뭐 바닥에서 샀다가 네. 좀 올라왔을 때 좀 팔고 다시 네. 내려왔을 때 다시 산 거거든요. 네. 명신산업은 테슬라 쪽에 영향을 좀 받아요. 전기차 부품 쪽인데 테슬라 납품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명신산업이. 그러기 예. 때문에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미국의 테슬라 자체가 주가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힘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의 이론은 이제 붙어야 돼요. 실적도 뭐 나쁘진 않고 그다음에 업황 회복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매기가 좀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많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 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은 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아, 예. 그냥 여기 근데 한 가지 예.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거래량이 네. 그 뭐 기관이나 외국인 이런 통틀어 합쳐도 네. 실제로 나타나는 거래량보다 훨씬 못 미치더라고요. 예, 집계 때문에 그래, 집계. 집계가 프로그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집계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뭐 장중에 뭐 장외 블록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집계표가 정확하게 마련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딱 떨어지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보는 거는 그냥 우리 거래량이 지금 외국인 기관들 사고 팔고 막 이게 왜 합이 안 맞냐라고 하잖아요. 예, 예. 예, 그게 잘 안 맞아요. 딱 떨어져 있진 않아요. 예,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잘 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집계표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참고 분석까지 되잖아요. 미국은 참고 분석도 안 돼요. 어느 증권사가 많이 사고 막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이 집계도 장중에 집계가 안 되고 하루에 3번, 4번 이렇게 집계가 되고 확정은 밤에 확정이 돼요. 잠정과 확정이 있듯이. 그래서 거래량은 추이를 보면 돼요. 돈이 얼마만큼 들어왔고 어느 정도의 거래가 발생이 됐는지 이렇게 보면 돼요. 장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합의이기 때문에 9시 땡에서 3시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래의 합이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장외 시간 외의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거래량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거래량을 딱 이렇게 보면 바닥 라인에서 매집이 많이 들어왔어요. 매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60% 사신 거 아니세요? 이 60%까지 산다는 거는 거래량 매집 보고 사신 거잖아요. 근데 60%가 된 거는 이제 네. 다른 종목을 같이 하다가 빼가지고 네네. 다른 통장으로 이렇게 옮겼기 때문에 그랬구나. 네네. 그래서 프로스가 이렇게 높아진 거죠. 이제 그러시구나. 종목이 네. 두 종목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네. 이 종목 나쁘진 않아요. 좀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끌고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네, 끌고 가세요. 이거는. 그 종목만 보고 있네.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봐도 괜찮고, 모멘텀으로 봐도 괜찮고, 실적적으로도 봐도 괜찮아요. 그래, 바닥 라인이라 이 종목은 21,000원에서 22,000원까지는 시간이 좀 올라올 수 있어요. 기관하고 근데 외국인이 계속 팔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은 샀다 팔았다 하잖아요. 예. 뭐 기관이 사서 좋은 것도 있고 외국인이 사서 좋은 것도 있고 이 수급이라는 거는 이 추세를 꺾지는 못해요. 근데 이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가 아니라 횡보예요. 바닥에서 잡고 있는 바닥 자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샀다 팔았다 하지만
22,000원 라인 넘어가게 되면 추세가 들어와서 계속 사요. 그러니까 추세 잡는 자리예요. 바닥 잡는 거. 이제 우리가 건물을 올리려면 기초공사를 많이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땅을 길게파고 네. 시멘트도 넣고 철골로로 바꿔야 우리가 건물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집안이 좋아야 건물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이 명신산업 같은 거는 집안을 만드는 거예요.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자리라고 보고 좀만 기다리면 건물을 좀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끌고 가는 거 나쁠 것 같지 않아요. 22,000원, 23,000원까지는 한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1부만 하고 1부 끝나고 바로 대구로 갑니다. 대구 영남일보에 오늘 2시에 오프라인 강연회 하니까요. 대구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일단 영남일보 2시에 뵀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 주는 뭐 대구 강연회 오프라인을 하고요. 다음 주는 부산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어요. 그래서 12월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에서 많이 뵐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거나 그다음에 지역에 계신 분들은 시간이 되신 분들 꼭 와서 같은 많은 소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끝나고 바로 대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어느 종목, 예,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PCL 매수가구 비중은요? 11,700원에 35%요. 아, 11,700원이요? 11,700원.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계속 이제 바다에 생보를 하다가 네. 한 보름 전에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서 들어가 봤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근데 이 종목은 환기 종목인지 아시죠? 환기 종목이요? 네, 환기 종목, 위험한 종목.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종목이에요. 재무적으로 그래요? 문제가, 예.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좋은 이 그림의 차트가 있는 것들이 관리 종목이나 환기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이게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환기가 붙어 있고 관리가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재무적인 부분이나 기업적인 문제가 있을 때 환기를 네. 주고 관리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음에 매매하실 때는 이 환기 종목이나 그 다음에 경고 종목이나 주의 종목이나 빨간 딱지 붙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네네. 것들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좀 좋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적자를 하다가 네. 최근에 흑자 전환했다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식은 되게 가장 리스크가 되게 많은 거잖아요. 여러 가지 네네. 리스크가 있다라고 안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왜 그러면 이 종목만 네.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하루에 3,000개가 이상이 돌아가는데 굳이 빨간 딱지 붙고 파란 딱지 붙고 경고 붙고 막 하는 거는 우리가 대응의 영역에서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이거를 원칙으로 삼았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네네. 기술적 반등이에요. 짧게 보는 게 나아요. 네. 이런 재무적인 문제가 있는 종목들이나 뭐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이게 만약 이 종목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뭐 이게 정지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되게 마음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근데 예. 최근에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시는 거는 지금 이게 너무 좋은 것만 보이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자꾸 좋은 것만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자꾸 나쁜 것만 얘기하고. 맞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네.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종목이라면 자꾸 좋은 것만 보이고 나쁜 걸 안 봐요. 저도 그렇고 내가 자꾸 네네. 합리화를 시켜요. 근데 제가 주식을 좀 이렇게 많이 했고 많은 시간을 보면서 제가 노하우가 있을 거잖아요. 제 네, 원칙은
이 빨간 거하고 이 환기 종목, 관리 종목은 절대 사지 말자라는 원칙이 있어요. 네. 왜 위험하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냥 네. 뭐 안정적인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험한 그 기업들은 경고를 주고 있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단기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매집이 돼 있어요. 밑에서 바닥에서 거래 들어와가지고 한번 튈 수 있는데 이런 아름다운 그림에는 독이 있어요. 예쁜 네. 꽃에는 예쁜 장미에는 독이 있잖아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이렇게 가시가 있잖아요. 찔리면 아프잖아요. 네. 예쁘게 네. 그려놨어요. 그리기는 기술적 반등으로 봤을 때 거래가 세게 잡아져 있고 잡아 끌어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면 올라가요. 네. 근데 이거는 독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단기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매매하는 사람은 되게 좋거든요. 이거는. 근데 차트보다는 혹시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딱지가 주고 조심해라라고 경고한 거를 굳이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 실적이 좋아질 수 있어요, 뭐 안 좋을 수 있어요 이런 거보다는 좀 편안하게 매매하는 게 좋고 이 종목은 단기 15,000원 정도에 파는 게 좋아요. 한번 슈팅이 나오면 매도 치고 나오는 게 네.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음에 그럼 월요일부터 계속 매도 올려놓을까요? 저는 팔아요. 저는 이런 종목 안 해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도 이 컨설팅 해주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제가 상담을 하는데 저는 그냥 원칙이 이런 환기 종목, 관리 종목 안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게 뭐 되게 좋아요. 그림은 되게 좋아요. 이 뭐 차트는 뭐 매집돼 있고 네네. 방향을 틀고 지금 거래가 들어와서 매집이 들어왔고 이제 위로 틀 수가 있는 자리예요. 근데 이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월요일 지금 수익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 네, 이런 거는 정수익이죠. 이런 거는 단기로 딱 팔고 이런 거보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딱지가 없는 바닥 쪽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시면 어떨까요? 아까 뭐 일진 머티리얼이나 뭐 이런 반도체 소부장 쪽도 원익 IPS라는 이런 것도 안전하면서 그냥 우리가 여유롭게 매매할 수 있고 이거는 긴장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네, 그냥 알겠습니다. 월요일 반등 시 저는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뉴요. 예? 뉴. NEW 사셨어요? 네, 뉴. 예, 예. 매수가격 비중은요? 1050원에 10%예요. 고생 많이 하시겠네요. 오래되셨죠? 좀 됐어요. 지금 요즘 최근에 올라오잖아요. 예, 예. 이게 올라오는 이유가 영화 때문에 그래요. 예, 예. 올빼미인가? 예, 올빼미 맞아요. 예. 이 올빼미 영화가 그 생각보다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관객수가 많이 동원됐고 100만이 넘었어요. 일주일 만에. 예, 그래서 영향을 좀 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 영화 관련주나 이 배급사, 제작사, 그다음 OTT 관련주는 이 흥행에 따라서 많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추이를 잘 봐야 되니까 올빼미 영향이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관객 수가 늘어나냐 줄어드냐,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늘어나냐 안 넘어가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올빼미 영화가 손익분기점이 25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200만 명에서 300만 명 그 사이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다 뭐 영화가 손익분기점이 그래요. 내가 드는 비용을 찾아오는 관객 수의 인원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200만에서 300만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11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면 이제 좀 더 이제 추이를 보면서 이거 손익분기점 넘어선다 그러면 그 주가가 막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 영화의 흥행 속도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런 거는 원래 뭐냐라면 네이버에서 들어가셔갖고 그 검색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그 영화의 제목을 치면 이제 이 관객 수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11,000원까지 홀딩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객 동원 속도가 조금 입소문이 타서 그런지는 조금 속도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레벨업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11,000원까지는 들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는 이제 얼마만큼 흥행이 되는지를 체크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 그래서 좀만 더 힘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네. 좋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하나금융지주요. 하나금융주죠? 매수가 비중은요? 네.
47,000원에 10%요. 아, 이거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죠? 네. 오래 시간 걸렸네요. 한 6개월 정도 네. 걸리신 것 같은데, 그죠? 더 걸렸어요. 다 걸렸어요? 그 전에 사셨나 보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금융주하고 보험 관련주 이쪽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월에는 이랬든 저랬든 배당 관련주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네. 이번 시장에 12월 하드는 배당이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시장이 뭐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나 네. 배타성이 강한 쪽으로 매기가 붙어요. 뭐 하나금융주 네. 쪽, 지금 최근에 뭐 보험회사, 그다음에 은행, 금융, 뭐 이런 쪽으로 이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KTNG라든지 뭐 이런 거, KT 이런 쪽으로 매기가 들어와요. 배당이 좀 센 종목들이 12월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주 관련주를 좀 더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시간을 주면 이 고점이라 그래요. 이 고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5만 원 라인이고, 이런 것들은 이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매집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보면 이 종목은 기관들이 많이 사 있거든요. 개인들은 많이 팔고 있어요. 그 물량을 외국인 기관이 계속 잡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빨간 라인들이 다 외국인 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메이저들은 다 은행과 금융주를 계속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배당 성향과 안정적인 그 수익을 답보하고 있기 때문에 12월에는 좀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를 좀 잡으신 다음에 49,000원 라인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때 되면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긴 해요. 네. 손해보고 고맙습니다. 좀 나올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유신요. 유신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46,000원에 2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누가 사라 그랬죠? 아니요. 그러면요? 지금 예. 저기 가덕도 신공항 모멘텀이 있다 해서 그냥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유신 같은 건 또 이 건설 쪽, 뭐 재건 쪽, 뭐 이런 것도 붙어서 뭐 세게 움직여요. 최근에 조금 더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건 이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테마 중에서 실적이 받쳐주는 테마주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뭐 사신 지 언제 사셨어요? 저기 금요일 날요. 그래. 직접 사셨어요? 목요일 날 아니 목요일 날. 직접 샀어요? 예. 차트 보고 사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 모멘텀 좋은 게 참 많더라고요. 예, 내용이 좀 나쁘진 않아요. 예. 예, 내용이 좀 나쁘진 않는데 이게 변동성이 좀 세요. 이게 볼 그럴 때는 변동성이 되게 세고 이 테마주로 엮여서 움직이는 것들은 이게 파동이 되게 중요해요. 이 파동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게 3파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자리는 파동이 다 나온 자리예요. 그러니까 끝자리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 이 펀드멘탈 아니면 뭐 앞으로 뭐 성장성보다는 테마 위주로 수급 보고 매매하는 종목이에요. 시가총액도 1,300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파동 보는 게 나아요. 근데 이 파동 자체가 이 끝파동이에요. 이렇게 3파동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 3파동의 끝자리는 이 세게 눌리거나 이 반등에 들어왔을 때 추세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5만 원 정도 오면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좋고 추세를 보는 게 더 나아요. 5만 원까지 기준적 반등이 들어오면 그 안에 팔고 나중에 좀 흐름을 보는 게 낫고 이런 종목들은 이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5만 원 정도 오면 일단 수익을 챙기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때 되면 좀 파세요. 예. 네, 그렇게 한번 대응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HMM을 2년 네. 넘게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예. 평단가는 15,000원이고 비중은 98%거든요. 2년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2년 넘게. 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까? 아니 왜 안 파세요? 고민이고. 근데 왜 안 파는지? 왜 안 파세요? 기대치가 더 높아서. 그죠? 예, 참. 3만 원 이하로는 못 팔 것 같아요. 예? 제가 엄청 3만 원 이하로는 네.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갈지 궁금해서요. 갔었던 종목인 거잖아요.
그치, 5만 원까지도 갔어요. 예, 근데 왜 안 파세요? 아, 욕심이. 예, 욕심이 아니라 네네. 아,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쓰려고 제가 네네. 연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왜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왜 안 팔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욕심보다는 이렇게 보면 이 큰 수익을 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팔고 나면 그만큼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을 몰라서 안 파는 거예요. 네네.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5만 원 있을 때 왜 안, 왜 안 팔았나 생각하면 아,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기보다는 이걸 팔았고 난 다음에 어떤 주식을 살까가 더 이만큼 수익을 내는 주식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팔고 나면 이만큼 수익을 내는 주식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그래서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종목을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종목을 잘 볼 줄 알면 잘 팔아요. 근데 내가 종목을 볼 줄 모르면 좀 오래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서 수익을 다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쉽지 않아요? 행운이 왔었잖아요. 엄청 아쉽죠. 그렇죠. 이제 다음에는 그런 상황이 또 왔을 때는 행운을 잡아야, 행운은 다 오거든요. 근데 어느 사람은 내가 행운이 왔다는 걸 잡은 사람이 있고 행운이 왔다 그냥 가는 분이 계시거든요. 행운이 왔는데 갔어. 어느 사람은 잡았어. 잡은 사람만 행운의 이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 왔는데 또 나한테 기회가 왔는데 그걸 놓치신 거야.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럼 또 올 거잖아요. 그럼 그때 똑같은 반복을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내가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많이 있는데요. 주가가 쭉 올라가서 이제 꺾이는 자리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건 55일선 기준으로 잡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고점에서 55일선이 꺾였을 때 여기 분홍색 선이 꺾였을 때 우리가 주식은 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55일선 밑에는 사진 않아, 꺾인 자리는 사지 않아. 고점에서 꺾이는 자리 있잖아요. 이거 사진 않아요. 이거 따라서 거의 움직여요. 이게 추세선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 HMM 같은 경우는 경기 순환 사이클에 되게 많이 타요. 네네. 이게 어떤 회원업이잖아요. 네네. 그럼 수출이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배가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어때요? 지금 배가 그 코로나 때는 되게 배 물동량이 되게 많이 늘었다가 지금 어때요? 침체돼 있어요. 왜 그러면 수출 자체가 감소되고 있어요. 왜? 소비가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엇박이 순환매가 사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25,000원, 3만 원 오면 파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3만 원까지 올까요?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점을 네. 배당을 받고 파는 게 나을까요? 배당 받기 전에 파는 게 나을까요? 그것도 지금 이끌고 가야 돼요. 내년 1분기까지는. 그래야 수익을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바로는 12월은 수익은 줄지 않을 것 같아요. 힘이 없어요. 예, 인기가 없는 주식이잖아. 그러니까 인기가 있다는 거는 지금 시장에 인기가 있다는 주식이 빡빡 올라가는 거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금융주 같은 건 바닥에서 움직이고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이런 건 막 바닥에서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그널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목 좀 끌고 와서 3만 원 정도에 파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얘가 매각 이슈가 있잖아요. 네, 이건 맨날부터 있었어요. 그래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막 나오니까 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쉽진 않을까요? 그러면 네, 그거에 대한 덩어리가 기대감은 커서. 일단은 접어두고 네, 내년 네. 초반쯤에 전 3만 원 오면 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익 많이 냈는데 너무 아깝다. 너무 아쉽네. 제가 너무 아쉽네요. 정말 큰 행운이 왔었던 건데 네, 저도 아깝네. 그러니까 다음에는 꼭 55일선을 보고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볼 때 다른 거 모르더라도 네, 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네. 이 분홍색 선이 이렇게 꺾인다 그러면 주식 팔아버리세요. 그게 더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요 자리에서 그러니까 거의 55일선 체크해가지고 그러니까 55일, 그러니까 최고가에서 55일 동안 계속 떨어지면 팔아라? 아니 이게 선 55일선 이 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선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평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꺾이면 분홍색으로 네. 맞췄다 꺾이면 이렇게 팔아버리세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이 고점 쫙 올라간 자리에서 위에서 5만 원에서 머무르었잖아요. 그 다음에 꺾였잖아요. 그때는 참고해서 이제 조정이 들어오겠구나라고 하고 이 분홍색이 고점에서 꺾이면 매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한번 이거 그래프 잘 보고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두산 퓨얼셀이요. 네. 네, 제가 잘못 전화
저 종목 상담 신청할 때 잘못 얘기했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37,150원에 네. 25%가 좀 넘을 것 같아요. 아, 그러셨어요? 이거 그때 이거 11월 달에인가 산 것 같은데 사고 나서 계속 빠져요. 아, 그래. 이제 올라갈 거예요. 이 두산 그래요? 퓨어셀 같은 경우는 수소 쪽이거든요. 예. 예, 수소차 쪽에 수소 관련주 중에 있어요. 뭐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소 관련 뭐 최근에 뭐 EM코리아도 많이 움직이고 수소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움직였어요. 그건 뭐냐면 내년 쪽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수소 관련주들이 많이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전기차, 수소차, 뭐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졸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수소 쪽에 이 정책 모멘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는 우리가 포트에 하나 있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건 뭐냐고 하면 조정이라 그래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살짝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그 조정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25,000원에서 3만원가 38,000원, 36,000원, 38,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좀 바닥에서 많이 좀 올라왔다가 지금 눌림목이라 그래요. 살짝 쉬었다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수소 관련으로 보고 좀 내년까지는 좀 내년 상반기까지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네. 이게 그러면 4만 원 넘게까지 오를까요? 네, 그때까지는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4만 원 위에서 팔 수 있어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지금 팔지 마시고 좀 더 끌고 가셨다가 4만 원 위에서 파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 좀 더 갖고 가는 거 어떨까요? 더 빠지면은 어떻게 조금 더 추가할까요? 한 5%라도?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종목은 얼마 정도까지 빠지면? 이 종목이 빠지면 중간값이라 그러거든요. 만약에 37,000원, 32,000원, 32,000원까지 밀린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사도 돼요. 중간가감이거든요. 그러니까 32,000원에서 5% 사놓고 좀 갖고 있다가 4만 원 위에서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내년 상반기쯤 그 가격대가 제가 볼 땐 그 전에 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수소 모멘텀은 정책주로 해서 뭐 12월, 1월달, 2월달은 이 정책들 모멘텀이 되게 붙어요. 그게 뭐냐 테마로 붙는 시장의 모습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상반기에 뭐 내년 뭐 1월이나 12월 말부터 이제 테마 위주로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 테마에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면 수소차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관련 내용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태양광, 12월에 잘 봐요. 태양광, 풍력, 이 수소, 이 청정에너지 쪽 있거든요. 이쪽을 좀 잘 보는 게 포트에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 4만 원까지 보셔도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항상 내 토요일마다 이 방송을 보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마음 편안하게 해줘요. 네, 고맙습니다. 꼭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마지막 전화네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SCI 평가 정보요. SCI 평가 정보 찾았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8,750원이고요. 20%. 이거 사신 이유가, 왜 이렇게 높게 사셨어요? 네, 제일 높을 때. 누가 사라 그랬구나. 10월달. 아니요, 그때 막 금리 오르고 그럴 때. 왜 움직이는지 아시죠? 이런 종목들은 평가 종목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연체율이 지나가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많이 움직여요. 평가 종목이나 뭐 이런 관련주, 연체 관련주들, 뭐 나이스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움직여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 테마로 움직이는 게 되게 강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은 이 추격 매수라든지 고점에 따라가면 물릴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이 매수가는 한 번 올 거예요. 그때 파시면 돼요. 공간이거든요. 이 껍데기라 그래요. 이게 보면 이 N자로 꺾이는 자리고 지금 최근에 움직였던 게 뭐 제주은행이 세게 움직이고 뭐 SCI 평가 정보라든지 이런 금리가 인상하면서 이 연체율이 증가가 되면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요.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 1분기 안까지는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지 말고 내 매수가 올 때까지 좀 들고 있다 그때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더는 사지 마시고요.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1부가 끝났고 2부는 문현희 멘토님이 진행하시고요. 저는 지금 대구 오프라인 강연에 가 있으니까 시간 되신 분들을 2시에 영남 1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